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은 조영준 회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음식점 창업한 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1년 만에 단골 손님들이 꽤 는 것 같아. 그러게요. 벌써 가게 시작한 지도 1년이네요. 아참, 소득세 신고하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소득세라? 이제 자리 잡나 했더니 세금이 문제네. 권리금도 비싼 데다 월세,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매출을 좀 줄여서 신고할까요? 큰일 날 소리. 당신 지출 내역 적어놓은 장부랑 영수증 모아놓은 거 있지? 이거 말이에요? 지출 내역을 일일이 다 적진 않았는데. 영수증도 많이 없네. 이거 입증하느라 골치 아프겠는걸?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걸 네. 두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가 좀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장부를 쓴다. 장부를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창업을 하거나 매출이 많지 않은데도 장부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전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창업한 경우라면은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 초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이러한 손실을 기록할 수 있어서 이후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장부 작성 의무가 없어도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창업 첫 해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에 5천만 원 이익이 날 경우에 장부를 첫 해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2년간 소득세는 총 740만 원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첫 해의 손실을 사용해 2년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74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달 앱으로 좀 배달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배달 앱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도 빠뜨리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음식점 사장님들이 전화 주문보다는 배달 앱을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배달 앱 관련 매출은 홈택스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매출 1억 원을 누락해 3년 후 추징될 경우에 세금을 약 8,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3,2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이제 보통 좋은 상권에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권리금을 주는 경우 많잖아요. 이 권리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금을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별다른 증빙 없이 권리금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권리금을 준 신규 사업자는 권리금 가액을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준 사업자도 받은 사업자도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씀하신 권리금이나 뭐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반 증여가 아니라 창업 자금의 용도라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50억 원까지 증여세 최소세율인 10%만 적용해서 초기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창업자금의 증여라면 5천만 원의 증여세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창업자금 증여는 일종의 사전상속 제도이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재산에 포함해서 정산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업과 같이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증여를 받은 다음에 2년 내에 창업을 하고 4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등 이제 제약 조건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음식점을 창업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점을 창업했다면 창업세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사례와 같이 50대 부부가 음식점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했다면요.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세금이 매년 2천만 원이 발생을 한다면요. 네. 5년간 절반인 1,000만 원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음식점 창업자가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5년간 수도권에서는 50%를 그리고 지방에서는 100%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네. 이러한 그 창업과 관련된 감면 혜택은 순수 창업이어야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점 등을 뭐 창업을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한 절세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신규 창업자도 장부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달앱 관련 매출은 홈택스에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셋째, 창업을 앞두거나 막 창업한 경우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와 창업세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준 회계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